옛날 습관 때문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일을 못해. 하나만 자꾸 하려고 들어.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방법을 잡는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빨리 시간을 만드셔서 나머지 시간을 잘 짜투리 시간을 잘 만들어내셔서 다른 일도 같이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자꾸 자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미래 스테이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경제적인 안정이 돼야만 여러분이 진짜 항상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름을 네? 한번 이름.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뭐라고 나는 말하겠다? 아, 김아희님, 야, 의외의 답이 나오는데요, 이거? 역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차원이 틀리다. 노제이님은 그냥 노제이입니다라고 대답하신다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난 이름을 댄다. 그 다음에 김아리님은 신앙이 깊으셔서 하느님의 귀한 자녀입니다라고 대답하시겠다. 또 다른 뭐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없네요. 예. 보통 이렇게 답 안 하시나요? 저는 이영권은 땡땡 회사 부장입니다. 보통 여기 또 이제 이은경님은 나는 두 아들과 남편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우리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수준이 높아.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답이 원래 맞는 답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예를 든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이제 그 한참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특히 남성분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회사 직책을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그게 땡땡 회사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S회사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 부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명함을 내미면서. 예, 명함 이렇게 쭉 드리면서 저는 삼성전자의 무슨 과의 무슨 부장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영권이십니까? 아니면 이영권의 삼성전자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시는가요? 나는 이런 생각 해봤다. 나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땡땡땡이라고 하는 게 맞다. 1번. 아니야. 이영권의 삼성전자가 맞아. 2번. 한번 채팅창에 좀 숫자 한번 더 모아주시겠습니까? 1번이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눌러봐 주세요. 이영권의 삼성전자. 예, 1번, 이영권의 삼성전자. 그쵸, 2번이죠. 2번이 좀 더 자존감. 역시 이은경님 답을 아시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예. 참 우등생들만 오늘 모여 있어가지고 바로 정답들을 맞히십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맞습니다. 2번. 제가 바라는 그 답은 2번이었어요. 왜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인생 2막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방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도 들으시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장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좀 이제 직장 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삼성전자에 살아남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정말 회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전자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전자의 이영권이란 이거를 자꾸 내밀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나오게 됐다. 이제 55세 전년퇴임이 되셔갖고 나왔다. 나온 다음에도 또 다른 어딘가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셔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20몇 년을 다녔는데 나 또 어느 회사 들어갈 거야. 그리고 또 계속 회사에 들어가셔요.
제가 엊그저께 쉬는 지난주에 제가 저랑 같이 일하시던 이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겠죠? 이제 그 이사님을 오랜만에 뵀는데 저는 이제 저도 회사 나온 지 거의 3년 차입니다, 지금. 근데 그분도 3년을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직도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조만간 또 회사 들어갈 거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염려가 돼서 그래서 이사님, 그런데 이사님 이사님은 꼭 어느 회사에 꼭 들어가야지만 이사님의 그 아이덴티티 존재감이 생기시나요? 회사 들어가면 또 몇 년에 잘리실 거잖아요.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야만 우리 남자들은 왠지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님. 직장 생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한 겁니까? 30년을 했다고 쳐도 100세 인생의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4,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회사에 자꾸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맞추고 가시려고 하세요? 저랑 같은 회사 다녔었는데 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사님의 인생의 한 부분 아닐까요? 주객이 좀 바뀐 거 아닐까요?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신다라면 어쩌면 이사님은 저보다도 글도 잘 쓰시고 정말 그분 글 잘 쓰세요. 그리고 어학도 너무나 잘하시고요. 막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뭐 중국어 잘하세요. 막 중국 한자 막 시도 막 쓰세요. 그런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정말 이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꿈을 꾸시는 게 더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사님은 저보다 돈이 많아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신 것도 아니실 것 같은데 약간 여유가 있으시니까 물론 그래도 생활비는 버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소일거리 그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시고 그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나 뭐 좀 덜 받을 수 있는 돈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그게 창피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왜 나는 원래 하고 싶은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 얼굴이 확 굳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쇼킹하셨나 봐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으시는 표정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내가 너무 충격을 드렸나? 그래서 그 말을 좀 줄이고 그냥 제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돌아왔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많은 남성분들은 특히나 직장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직업이 명함이 있어야만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사실은 직장 생활은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거든요. 반대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취업이 된 게 아니고요. 내가 고용이 된 게 아니고요. 내가 회사로 고용한 거죠. 내 하루 8시간을 당신한테 주고 대신 돈을 받는 그 용도로 내가 회사를 선택한 거죠. 전 반대로 그 회사의 CEO를 내가 채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저기 대학에 지금 나가서 교수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갔다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그 대학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전 와서 지금도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전 이걸도 오히려 저의 주 천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돈 한 푼 못 받는데. 오히려 돈은 저기 대학에서 받지만 나의 인생을 만약에 주식회사 이용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면 중요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느낌, 그 느낌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윗사진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가 드시나 다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연세가 드시고 어쨌든 돈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지금 상황상으로는 어쨌거나 취직을 해야 돈을 이렇게 가성비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취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직업을 가지시는 게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가지셔야죠. 그런데 직업이 인생이냐는 거죠. 내 인생이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정답은 저는 강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직업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인 거지 직업이 내 인생의 다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예. 반대로 내 인생에서 같이 가야 될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반대로 질문 던질게요.
그럼 직업은 몇 개 가져야 되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직업을 하나만 가지면 만족하세요. 그래서 그 일에 되게 집중을 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직업을 예를 들어서 저기 무역회사에 또 들어갔다고 쳐요. 난 직업이 있으니까 이 일 하나 있으니까 이 일 하나를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 내가 치고 나가야 돼. 과연 그럴까요? 직업이 두 개면 안 되나요? 회사를 두 개 다니면 안 되나요? 물론 회사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회사 다니고 퇴근한 다음에는 대리운전하면 안 될까요? 네,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네. 그렇게 따지면 왜 두 개만 해? 세 개 하면 안 되나? 난 거기다가 하나 더 해서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투자도 할래. 그럼 직업 세 개 될 수도 있겠죠? 저같이 나 1인 지식 기업가도 할래. 책도 쓸래.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써. 작가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4개도 될 수가 있겠죠? 저는 단순히 투잡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멀티잡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직업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모든 게 만족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직업 하나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월급 300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지금 모든 게 안정적인가요? 아마도 부족할걸요? 300을 번다고 할지라도. 예.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인생 이망을 준비하겠다고 했더니만 내 집사람이 이제 그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기꺼이 그만두시고 저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사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제 콜이 온 거예요. 영업 팀장을 해라. 소개시켜 줄게. 솔직히 끌리더라고요. 그 연봉 꽤 많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내일 면접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집사람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회사 왜 나왔냐고. 왜 다시 직장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거기 가봤자 또 5년도 안 돼서 또 쫓겨날 거 아니냐고. 응? 남보다 먼저 은퇴를 했으면 빨리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찾아가고 남보다 먼저 비트를 잡고 먼저 치고 나가야지. 왜 다시 회사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그때 제가 정말로 집사람과 저기 결혼하기 잘했다. 그걸 느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늘 싸우던 맨날 부부싸움 하던 집사람인데 그때 진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우리 집사람 너무 훌륭하다. 고맙다. 정말 어쩌면 집사람이 제일 불안하잖아요. 남편이 수입이 끊겼는데 제일 불안하게 아내일 텐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게 재취업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제 인생 제가 하고 싶은 강사 일을 좀 하게 된 거예요. 네. 여기에 말에 어울리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인류에 발을 붙이고는 이루로 도달할 수 없다. 야구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인류에 발을 붙이고서 점수를 낼 수 있나요? 인류에 발을 떼면 아웃당하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발을 안 떼고 있으면 이루로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큰일 날 것 같아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55세 잘릴 거 뻔히 알면서 계속 붙들고만 있다고 해서 뻔히 좀 있다가 이제 이닝 맞추고 바뀔 텐데 인류부터 점수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를 떠나야 아마 이루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알려준 우리 집사람의 일화였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저의 월급쟁이 인생 22년간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22년간 근무했을 때 나의 그 벌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입사할 때 22년 전에 정말 박봉이죠. 2천만 원, 연봉 2천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는 평균 연봉 8천 정도 받고 은퇴를 했습니다. 때로는 한때 뭐 1억 넘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중국 주재 기간에는 좀 1억 넘은 적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22년간 벌었어요. 그럼 제가 얼마 벌었을까요?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22년간 총 11억을 벌었더라고요. 월급 수입으로. 그런데요, 제가 남아있는 돈 털어봐서 봤거든요. 남아있는 돈 다 찾아보니까 4억 벌었더라고요. 예. 그 4억 벌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제가 20년 동안 실제 내가 쓴 돈, 22년 동안 쓴 돈은 7억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이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1년에 3,200만 원을 썼고요. 월 265만 원을 썼고요. 하루에 9만 원을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정도 쓰지 않나요? 한번 가계부 쓰시는 분이 계산해 보시면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평균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22년 옛날에는 적게 썼다가 지금 많이 쓴 거예요. 지금은 실제로 거의 한 달에 400에서 450 정도 쓴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지금 265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야 돼. 제 나이 이제 50이거든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해? 계산해 봤더니만 지금 위에 평균값으로만 계산해도 16억을 벌어야 되고요. 그 물가 인상률 계산해 보면 약 20억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앞으로 노후에 사는데 필요한 돈이 2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계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앞으로 노후를 살 때 얼마 돈이 필요하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빨리 은퇴했네. 내가 은퇴 안 하고 8천만 원 받으면서 그럼 몇 년을 더 살고 더 다니다가 모으면 20억을 벌지? 계산해 봤더니만 20년을 더 근무를 해야 돼, 앞으로. 70세까지 돈 한 푼도 안 쓰고요. 8천만 원을 그대로 모아야 20억이 모아져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예, 불가능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월급쟁이로요. 월급쟁이 직업 하나 갖고는요. 내가 평생 살 돈을 절대 모을 수 없다가 정답인 거예요. 아무리 뭐 저기 대기업 이사라서 연봉 뭐 2억을 번다고 하더라도요. 그분이 쓰고 남은 거 계산하면은 그분은 잘하면 20억 뭐 남길 수도 있겠다. 예, 1년에 1억씩 모아서 20년을 정말 까뜩씩 모았다면 20억을 만들고 은퇴할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뭐 20억씩 버는 사람 없잖아요, 연봉. 예. 연봉 2억씩 예. 버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정, 직업 하나 가졌다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마음 놓고 있는 이 함정을 여러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보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예. 이 책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죠. 내 내부의 직장인임을 죽여라. 이 무슨 뜻이냐면요.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회사에 종속돼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바로 그겁니다. 주식회사 이용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예, 회사에서 있는 상사나 회사에서 있는 부하 직원을 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장 생활 끝날 걸 대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내 역량을 높여 나가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할까를 생각하면서 예, 한 분야를 계속 정진하라는 거죠. 바로 요즘 뭐 저 김효석 박사님 방에서도 그 최원효 그 대표님께서 글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 원조가 바로 구본영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매일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후배들한테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3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로 쓰고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43살에 은퇴를 하세요. 대기업에 계셨었거든요. 예. 이 세 권의 베스트셀러를 쓰신 다음에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방법을 후배들한테 알려주죠. 그 후배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지금 저도 물론 이분의 이제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이분의 후배한테 저도 배워서 예, 저도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1인 지식 기업가라고 말하는 통칭 그런 내용인데 설사 이게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누군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그거를 빨리 정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걸 꾸준히 하루에 2시간 정도를 꾸준히 거기에 정진한다라면 은퇴할 때쯤 됐을 때는 당신은 그 분야에서 누구 못지않은 1인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주식회사 이용권, 주식회사 여러분 본인의 예, 그걸 만들어 가라.
예, 그 메시지를 던져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까지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나는 평생 뭘 할 거라고 딱 지금 마음에 드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거금 50만 원이라는 돈을 하루에 투자를 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이걸 하시는 수희양 선생님한테 이분이 바로 구본영 선생님의 제자시거든요. 예, 이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이제 그 컨설팅비를 드리면서 저를 좀 제 기질을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요, 저는 감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로 나왔느냐면 정반대로 전형적인 사고형 인간, 머리형 인간,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컨설팅 결과를 듣고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진짜로 펑펑 울었어요, 이때.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의 기질도 반대로 알고 있냐고요. 그리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일 같지가 않았던 거죠. 이거 불만이 쌓이니까 제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형 인간이고 외향적인 인간인 걸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일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강사라는 그 꿈을 찾게 된 거죠. 남 앞에 쓰는 일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만약에 지금 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이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못 찾으신다면 좀 자기를 내가 안다라는 좀 그 약간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만함을 버리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나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일 모르는 게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객관적인 어떤 분한테 이런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업을 최소한 3개를 가지면 좋다. 바로 제가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천직일, 승부일, 주력일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좋다. 왜? 천직일은 뭐냐면요.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천직일입니다. 저로 치면 강사의 일. 그다음에 승부일은 뭐냐면요. 좋아하는 일인데도 밥도 돈이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그 천직일은 돈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 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봉사하시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주로 천직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승부일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이 될 수 좀 금상첨화겠죠. 예. 이런 일.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싶고 저같이 강사를 하고 싶어도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주력일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교수가 주력일이에요. 예. 교수로 번 돈 갖고 제가 마음 놓고 지금 강사 일을 지금 수강료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예. 만약에 제가 그 교수를 안 한다 그러면 주력일이 없다라면 강사로 돈을 벌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유료 강사 막 만들고 막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렇다면 잘하면 승부이 될 수도 있겠죠. 제 강사의 일이 승부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책도 더 잘 써가지고 책을 팔아서 인쇄를 받고 막 이렇게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교수를 그만두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또 주력 일을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 시간 중에서 한 5-6시간은 주력 일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생활비 벌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제가 경영하는 저의 비즈니스 주식회사 이용권의 방식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즉 뭐냐면요. 직업 하나 있다고 한 우물만 파면 요즘 망하는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업, 투잡 이 정도로 안 되고요. 최소한 3가지 일을 이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최소한 3가지 일 이상을 동시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지금은 나머지 인생 인막을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분도 그 구본영 그 선생님의 제자이신데요. 이분은 그 재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세요. 착한 양이라는 분이신데 이분한테 돈 문제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받죠. 근데 이분은 돈을 컨설팅하러 갔는데요. 이 보시면 이렇게 인상이 이러세요. 너무나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시잖아요.
경청을 그렇게 잘해주세요. 예. 상대방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밝으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아, 밝은 문화에 가 있어야 되겠구나. 예, 라는 걸 알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제목 컨설팅 하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물어봤더니만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니까요. 경제 공부도 하면서 인문학 공부를 병행해라. 너무 인문학만 요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힘들다. 돈도 공부해서 단단한 경제적인 그 안정을 마련해 놓으면서 인문학 공부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분은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세요.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컨설턴트다라고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제 인문학. 예,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읽는데요. 휴머노믹스라고 읽는데요. 뭐냐면 인문학은 뭐죠? 보통 가슴과 머리를 울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과 머리만 크면 뭐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발로 뛰어서 돈은 준비해 놔야 되겠죠. 생활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다리는 경제, 머리는 인문, 가슴으로 경영을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엮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한 가지면서 될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 그래서 예, 경제는 난 몰라. 나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이렇게 해도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경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밸런스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5세 이후에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의 수익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게 저랑 비슷하죠?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연금 받으시죠? 연금, 국민연금. 예, 혹은 개인이 가입한 연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만 갖고도 월 한 100만 원은 들어온다고 하시대요. 이쯤 되시면.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생활비에서 1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는 그 연봉 1200만 원이죠. 이거는 기존의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어느 정도 되신대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1800이 남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키라는 거죠. 예. 거기서 이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쯤 되시면 직장에서 모아둔 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제 모아둔 자산이 있으시고 그 돈을 갖고 경제 공부를 정말 잘하셔서 무조건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 경제 공부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본인이 잘 하셔서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드셔서 그거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안정적으로. 그걸 스스로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또한 실은 제 퇴직금을 가지고 잘 굴려서 월 100만 원 이상의 그 수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노하우는 제가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경제표에서 기회가 되면 힌트는 제가 드릴 수 있고 1대1 컨설팅은 제가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남 따라하면 위험하잖아요. 예.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경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자기 판단 아래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남을 따라하면은 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저 또한 그렇게 1200만 원씩 만들어 놨고요. 들어오는 돈을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요겁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서 월 한 50만 원 수입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그러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라는 거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약에 할 수 있다. 그게 아까 나왔던 뭐였죠? 주령일이었나요? 주령일이 아니라 뭐였죠? 예. 하고 싶으면서 돈도 되는 일. 예. 근데 돈이 된다고 해서 막 몇 억씩 벌고 이런 거 아니고요. 소소하게 단 50만 원, 월 50만 원만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성공한다는 거죠. 즉, 내가 하고 싶은 일, 경제적인 안정,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플랜을 한번 짜보시라는 거예요. 예. 돈이 돈을 버는 이런 개념도 분명히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또 제가 이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쌓이는 일을 찾아보자. 쌓이는 일. 이게 무슨 얘기죠? 쌓이는 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까 멀티잡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멀티잡을 하라고 했다고, 그래? 야, 이영권이가 멀티잡 하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대리운전,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알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저기 뭐죠? 그 쿠팡 2층하고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배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왜? 뭐, 그런 거를 막 이제 여러 개를 한다고 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게 과연 쌓이는 일일까요? 네, 무슨 뜻이냐면 이 쌓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가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때 조금 더 제가 노력해서 돈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 됐건 어떤 시스템이 됐건 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내가 몸을 많이 무지지 않을 때 내가 좀 쉬더라도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만드는 게 바로 쌓이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작가를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많이 써놓으면 책이 잘 꾸준히 팔린다면 그것도 인쇄 수익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제가 하는 이 강사 일도 만약에 제가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혹시나 또 압니까? 여러분이 많이 또 이렇게 소문 내주시면 한 2, 3년 후에 대박이 나서 막 아침마당에서 나가고 새밭에서 나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출연료도 받고 막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쌓이는 일이죠. 내 강의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강의 경험. 예. 그다음에 그 컨텐츠를 쌓아가고요. 그런 거. 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보험 영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던지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쌓아 나갈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잖아요. 휴먼 네트워크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좋은 상품을 이렇게 얹어서 내가 소개하는 좋은 상품을 얹어서 이렇게 소비자를 형성해 놓으면은요. 나중에는 내가 영업 활동을 덜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보험이면 보험,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면 네트워크 마케팅 해당되는 그 상품들에 대해서 꾸준히 소비를 계속 일으켜준다는 거죠. 시장이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몇 년 후에, 길게는 10년 후에 그 소비자층이 많이 생겨서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 입증이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단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처음에 돈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쌓이는 일이죠. 예.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요. 제 이름과 똑같은 분이 계세요. 이형건 박사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뭐 저기 MBC 아침 라디오에도 아침에 경제 그걸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늘 강조했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강조를 하셨었어요. 20년 전부터. 제가 20년 전에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혼자 독학했었거든요. 예.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선진국이 되면 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이 부자의 성공의 단계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사실은. 예, 기득권의 색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게 선진국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일반 서민들이 성공자의 대열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일 수도 있다. 물론 뭐 투자를 잘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거고 일반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되게 강조하셨던 분이세요. 예, 지금은 이분 아드님도 이런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좋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이 지금 홍보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간에 쌓이는 일 중에 하나인 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현실 점검 아까 제가 잠깐 해드렸죠. 예. 현실 점검을 생각해 보시고 너무 막연하게만 이게 뭐 어떻게든 살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은 정말로 정확한 겁니다. 꼭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가 필요한가? 제가 얼마 필요하다고 했죠? 노후 자금 20억. 예. 이거를 목돈으로 한 번에 준비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이제 아파트나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신데 그게 올라서 지금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지금 아파트가 있으시다. 뭐 이런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은 이제 준비해 놓으신 거죠. 단 그 아파트 계속 사시면 안 돼요. 예, 그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주든지 뭐 하시고 이제 싼 데 가셔서 그거를 이제 현금화해서 생활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자산인 거지. 그게 20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현금화 될 수 없는 거는 자산이 아닙니다, 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예.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은 일단 방법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더 안정적인 거는요. 매월 타박타박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수도꼭지 쓰면 돈 나오듯이 매달 타박타박 500만 원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면 안정적이겠죠. 예. 저는 그래서 아까 멀티잡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직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씨, 이영건아, 무슨 소리 하냐, 너. 어? 취업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월 500만 원을 만드냐. 예.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제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의 케이스를 예를 들게요. 수입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의 직업 갖고 목매달면 망한다고요. 예, 하나의 직업 갖고 월 500 벌기 이제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주더라도 몇 년 안 하고 잘라요. 많이 주는 회사는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요. 회사 돈도 물론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보세요. 명함 하나. 예, 교수 명함입니다. 여기서 월급 많지는 않지만 몇백 들어와요. 예. 그리고요. 제가 투자권유 대행인, 아까 제가 경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증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을 사도 거기 수수료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면 저랑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그 하시던 계좌에서 약간만 방법을 바꿔서 하시잖아요. 투건이나 저를 등록하시면은 저한테 수수료가 들어와요. 그럼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그거. 예, 왜 괜히 나도 모르는 그 증권사 직원들한테 왜 그 돈을 얹어줘. 예,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0. 몇 프로긴 하지만요. 그 돈이 그쪽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저한테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친구들한테 소개하면 또 그거 갖고 또 하나의 부업이 될 수 있죠. 저 여기서 단 몇십만 원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돈 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맘만 먹고 좀 더 영업하면 상품도 팔 수 있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안내해 줄 수 있고 심지어 외국 상품, 해외 상품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해놨어요. 예. 이것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죠. 또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겸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사업을 좀 못하고 있고 잠깐 좀 주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아이디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부수입을 만들 수 있고 예, 이거 가지고 단 몇십만 원이라도 캐시백이 들어오고 있어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또 무역 회사 옛날 부장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맘만 먹고 제가 또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일본어도 하고 중국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거 엮어가지고 무역업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또 보세서 자격증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 다 마련해 놓은 거죠. 그리고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거 바로 이거예요. 책 쓰면서 강의하는 이 강사 명함. 예, 이것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죠. 예, 제 책 2,000원밖에 안 돼갖고 인쇄는 많이 안 들어오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여러분이 꾸준히 좀 홍보해서 사나면 그것도 언젠가 계속 한 몇백 원이라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파이프라인이죠. 그리고 제가 또 책을 더 쓰고 또 강의를 유명해지고 그러면 또 압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책이 막 정말로 많이 팔려갖고 그거 정말 뭐 인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일. 자세히 보시면은 쌓아갈 수 있는 일이 저는 반 정도가 되죠. 2~3개는 쌓아가는 일.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그다음에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일도 2~3개를 하고 있죠. 일종의 이게 밸런스죠. 예. 저는 이렇게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습관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요.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다 됩니다. 습관 들이기 잘 하시면 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지 마음먹기 달려 있는 거죠. 옛날 습관 때문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일을 못해. 하나만 자꾸 하려고 들어.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는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빨리 시간을 만드셔서 나머지 시간을 잘 짜투리 시간을 잘 만들어내셔갖고 딴 일도 같이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자꾸 자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시는 거. 예,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미래 재테크가 될 수 있는. 그래야 그런 경제적인 안정이 돼야만 여러분이 진짜 평생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격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방향이 틀리면은요, 속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 분이 계세요. 누가 그랬죠? 예, 간디. 이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그 방향이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만 열심히 하고 속도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거요. 그래서 자꾸 바쁘다. 난 너무 바빠서요. 딴 거 못해요. 예. 실은 바쁘다의 공통어는 바보다입니다. 난 바보다라고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바쁘다는 말이 자꾸 나오신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내 입에서 바쁘단 말이 왜 나올까요? 신나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신나요, 요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습관 만들기 같이 하고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밤에 잠을 못 자도요. 여러분들이 질문 막 해줘갖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 입에서 바쁘단 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신난단 말이 나오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왜 바쁘단 말이 나올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끌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단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회사 자꾸 시켜 일을.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거야. 돈 벌라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바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실은 바보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좀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이게 좀 정화해서 들으세요. 너무 충격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신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거는 이 미친 짓이다. 이게 좀 약간 욕 비슷해서 좀 제가 발음을 조금 흘렸는데 실제 원서에서는 정신질환 초기 증상이다라고 사실은 이 아신턴이 얘기를 했어요. 예. 정신질환 초기 증상이다라고. 예.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무슨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희가 직장 생활 20년, 30년을 예전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지금 별별 직장 없이 다니는 이렇게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직장인만 했기 때문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오늘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내 꿈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했다.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유 몰라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하는 일 바쁜 거 이 직장인만 무조건 할래 5년 후. 어떻게 되겠을까요? 55 은퇴가 와 있겠죠.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지금 더 나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래.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살려고 해도 계속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제와는 다르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결코 미래가 어제와 똑같이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이거를 좀 새겨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지난달 안 했던 거 매일 책 읽기 15분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 이게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취미가 되신 이후에 아마 그 뜻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해 드렸죠. 그 15분의 책 읽기 습관은요, 나중에 몇 천만 원의 가치가 있으실 거라고. 예. 최근에 제가 읽은 책입니다. 혹시 이게 불교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예. 불교 다니시는 분 같으면 이제 혹시나 명진 스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분이 쓰신 분이신데 이분은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스님이 되신 분이세요. 대학도 안 가시고. 예. 그런데 이분이 쓴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내용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나를 모르는 게 죽은 것이다. 그럼 우린 죽어서 살았네요. 예. 날 모르고 좀 살고 있었다면. 예. 나를 깨닫는 게 산 것이 아닌가. 원래 불교가 그렇잖아요. 그 무사상이잖아요. 내가 누구냐를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진하는 게 이제 불교의 그 수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예.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인생을 다 살아버리신다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좀 허무하지 않을까요? 왠지. 예.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라도 좋으니까 내가 정말 누구고 내가 누군지 알고 만약에 하루를 산다면 이건 성공한 거겠죠. 예. 그래서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지금 이 인생 여정에 당당하게 이렇게 가시되 이 길에 여러분의 꿈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향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똑같은 길을 가도
이 길이 나의 꿈이 있다면 이거는 나의 길이죠. 근데 이 길이 아무리 멋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꿈이 없는 길을 그냥 남한테 쫓겨서 가고 있다면 이건 똑같이 가도 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 드렸던 얘기. 삼성전자의 이영권, 얘는 55세에 잘리는 거잖아. 그럼 내 인생이 55세에 끝나냐고. 예, 그건 절대 잘못된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이영권의 삼성전자예요. 55세까지만 다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나의 인생의 계획에서 내가 경영을 할 거야, 내 인생을. 그 다음에 뭐뭐뭐 할 거고, 어딘 책도 쓸 거고, 해외여행도 다닐 거고, 막 성공해서 봉사생활을 할 거고, 이걸 내가 설계해서 내가 살아나가야죠. 그게 인생 경영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셔야죠. 누구한테 끌려가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맨 처음에 던진 질문 Who are you? 이 질문이 뭐죠?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누구냐고 물는 게 아니라 네. Who am I죠?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지? 네. 일단 이거 답 금방 안 나와도 좋습니다. 금방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단지 오늘 이 신이 공평하다라는 건 뭐가 공평한 거냐면요.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준 게 공평한 겁니다. 예, 신이 공평하다고 해서 흑수저, 금수저 그거 공평한 거 절대 아니고요. 예, 한국인, 미국인 공평한 거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거고 남자 여자 공평한 거 절대 아닙니다. 신이 공평한 거는요. 24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루에. 예. 그 24시간을 나를 알기 위해서 이런 아까 그 스님처럼 나는 누군가를 수행하셔도 좋고요. 나를 위해서 하루에 15분 독서를 하시면서 예. 아까 그 파이프라인 옆에 사실은 바다 사진이 있었어요. 바다. 예. 그 바다가 던지는 이미지가 있죠. 왜 전 세상의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를까요? 왜죠? 내가 가장 낮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지혜와 진리가 다 나한테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예. 그 나를 낮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경청의 자세를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저와 같이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 강의를 그냥 들으시는 분은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5분 독서부터 시작하셔서 여러 가지 내 건강을 위한 거, 내 재정을 위한 거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서 나의 성장을 키워가시고 나를 찾아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밝으실 거고 행복한 인생을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